올해 그 하반기 삼성전자가 8월 달부터 이제 뭐 급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100 이상 올라왔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2024년도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. 개인들에게 중국 증시가 부진과 맞물려 가지고 어떤 하단 지지선에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한 30% 정도 더 꺾인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. 너무나 많이 있어요. 겁나가지고 이거 뭐 한국 주식 개별 종목 이게 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아직까지도 잎들이 매달려 있는데 거의 추풍 낙엽인 그런 상황이죠. 그냥 바람에 잎 날리듯이 그렇게 그냥 낙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. 이제는 특별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. 한국 증시에 목맬 필요는 없다.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워낙 그 미국 증시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뭐 나스닥 ETF를 좀 사놨는데 그건 또 플러스예요. 좀 더 사고 싶은데 안 내려가서 이제 못 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베트남 증시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. 베트남 증시는 한 2년 동안 이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베트남 증시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좀 언급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증시 고정정하고 있는 인도, 베트남 이런 ETF들을 이제 병행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세금을 내자. 해외 주식 사면 250만 원 이제 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뭐 22% 세금을 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차라리 그 강한 외국 주식들을 사고 22% 세금 내주자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더 이상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성장도 없는 1.6%의 그 국내 증시에 머물다가는 그냥 몰살당하겠어요. 이전에는 좀 이렇게 그 주가가 하락을 하고 어려워지면 회복이 되겠지 하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복을 해왔어요. 삼성전자 PBR 1배 사면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보면 다 올라왔습니다. 이때서. 근데 지금은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회의감이 너무 많이 든 거예요. 그래서 PBR 0.9배까지 내려왔는데도 겁이 나는 거예요. 원래는 시장 상승에 레버리지에 베팅을 걸어야 되거든요. 베팅이 걸리질 않아요. 너무 겁이 나서. 왕따예요. 솔직히 아니 뭐 이건 속된 말도 아니고 그냥 왕따예요. 그냥 소외감이에요. 우리나라 양시장 진짜 소외감이에요. 그냥.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 걱정입니다. 이게 올해만의 문제일지 아니면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. 자, 여기가 성장의 마지막인지. 이게 굉장히 그 두려운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의 그 성장이라는 게 없는 건가. 한강의 기적은 이제 여기서 종을 치는 것인가. 이미 많은 제조업들을 이제 중국에게 넘겨주고 베트남에 넘겨주고 인도에 넘겨주고 있잖아요. 그죠? 그 정도 임금 받고는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고임금 주고서는 제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 공장들 이전하고 남은 것이 뭐가 있죠? 너무 빨리 이제 이런 현상을, 노화 현상을 겪어요.
결국 일본도 무너졌고 다시 한국으로 이전됐던 이 제조업 문화가 중국, 인도, 베트남 쪽으로 다시 이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런데 하이테크 이 미국의 빅테크들이 글로벌로 독점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. 고부가 제품으로. 그러니까 자칫하면 범용으로 몰리면서 인건비는 높은 제조업이 딱 망하기 좋은 조건을 지금 갖추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전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국내 증시를 바라봐야 될 것 같다. 뭐 대안은 이전보다는 좀 비중을 줄이고 또 모험을 줄이고 더 지혜롭게 위험을 이제 더 강력하게 해지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물안 개구리 시기에서 벗어나서 좀 해외 투자, 뭐 최소한도 기업은 아니더라도 ETF 정도로 그 좀 분할하는 이런 방식을 써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해지는 것이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급수의 주식 여행에 있으니까 와서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과연 2024년도 이제 11월달, 12월달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역성장에서 성장으로 되돌릴 수 있을지, 다른 증시들의 그 상승 추세를 우리 증시도 동반해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것인지, 아니면 여기서 무너지면서 이제 더 악화돼서 2024년도를 최악으로 마무리를 짓게 될 건지는 뭐 2달 정도 흐름이 남았습니다. 일단 미국의 대선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와 있고요.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잘 견뎠습니다. 잘 견뎠고, 뭐 빅테크들도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 기록했죠. 주가는 등락을 보였지만은 나머지 6기업의 주가는 모두 다 그 실적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. 이 부분도.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분기에 한 20% 정도 어닝 뭐 소비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아 있고, 현재 이제 미국은 할로윈 축제 때 이제 충격 사건이 좀 있었어요.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었는데, 오히려 전 세계 이제 축제의 날이 돼버렸어요. 이상하게. 좀 변질이 됐는데, 카톨릭의 성인들을 기리는 그 할로윈의 날이 이제 뭐 먹고 즐기는 이런 축제 날로 이제 변모가 돼 있고, 앞으로 뭐 크리스마스라든가 이 소비 시즌이 이제 미국에는 돌아오죠.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이 돌아오고,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11월 5일 지나서 이제 한 2, 3일 지나면 확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면 어떤 산업적인 그 섹터의 방향이 서겠죠. 해리스 후보가 되든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든지 말이죠. 그럼 불확실성은 좀 사라질 것 같고요. 금리는 현재 거의 뭐 100% 근접할 정도로 이제 11월 7일 날 미국 연준회의가 있는데, 연준에서는 뭐 0.25%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이렇게 시장에서는 거의 100% 정도 이제 98%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.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. 그것은 최근에 이제 뭐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악화되면서 0.25% 금리 인하로 이제 기우는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. 현재 미국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 4.338%까지 올라와 있죠. 그죠? 다소 9월 달부터 굉장히 그 강력하게 금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아무래도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조정을 보여야 되겠죠. 전체적으로는 미국 증시가 균형을 잡고 있는데, 우리나라가 이제 못 잡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요. 과연
미국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우리 시장도 향후 2달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될런지, 아니면 대선 후에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 증시가 한 번 더 폭락을 겪을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. 확실하지는 않은데 약간 불안감이 있긴 해요. 워낙 미국 증시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. 그래서 트레이딩에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,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. 하여튼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항시 이렇게 또 해지는 어두운 이 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숙연해지긴 해요. 이 도량 아닙니까? 수도하는 곳이니까 조용하기도 하고, 그냥 풀벌레 소리에 맑은 하늘에 맑은 공기에 좋아요.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.